29번. 그래서 광합성이 진행이 될 때 관여하는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어디 봅시다. 자, 광합성. 우리 아까 세포호흡 했던 것처럼 광합성도 똑같이 화학식을 써본다고 하면 자, 6개의 CO2가 12개의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 과정에 빛이 들어가실 거고요. 비대너지 흡수해서 포도당 하나 만들 거고 산소 6개 만들죠? 그리고 물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딱 봐도 아까 봤던 세포호흡 과정의 역반응이고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ATP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세포호흡 과정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니까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과정인데 그때부터는 그 에너지를 비에너지로 흡수한다라는 것만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빛을 쓴다고 하니까 광합성이라고 하는 애가 빛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광합성 전체 과정을 빛이 반드시 필요한 빛 의존성 과정과 빛이 필요하지 않는 과정을 비의존성 과정이라고 하자니 말이 너무 길어갖고 수업하기 힘들어. 그래서 빛에 의존적이지 않은 과정을 그냥 켈빈 회로라고 구분해서 언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빛에 의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두 개로 나눠서 물의 광분해라고 하는 과정이요. 이때 분해가 되는 물은 틸라코이드 내강에 존재하던 물이고 틸라코이드 내강에 존재하던 물을 광분해 시켜주는 효소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단 쓰고 얘기합시다. 광합성 과정에 들어가는 물이 총 12분자이기 때문에 얘를 뽀셔가지고 24개의 수소이온하고 24개 전자하고 6개의 산소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물의 광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들린 죽어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빛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해주는 효소를 가리켜서 옥시전 에미션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OEC라고 하는 복합체가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위치는 틸라코이드 막 중에서도 틸라코이드 막의 내층 이라 함은 틸라코이드 내강 쪽을 향한 층, 왜냐하면 생체막이니까 인지질 이중층이 발달이 돼 있을 거고 그 이중의 층 중에서 틸라코이드 내강 쪽을 향하는 고면에 들어가 있는 효소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광합성 과정에 들어가는 12개의 물이야. 요게 이제 물의 광분해 과정에 들어가는 물이고 이 과정에 생기는 산소가 요 산소인 거, 그쵸? 물의 광분해서 생기는 거. 근데 물 광분해가지고 산소 6개 만든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뭐 해먹겠다고 수소이온을 24개씩이나 만들며 전자를 24개나 만드는지. 자, 요 전자와 수소이온이 관여하게 되는 과정은 물의 광분해와 함께 빛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요. 광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이겠죠. 요게 아까 저랑 정리했던 인산화 과정인 거지. 빛을 이용해서. 자, 근데 광인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있고 순환적 광인산화가 있어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만들게 되는 결과물이 다소 다른데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우리가 포토시스템 1, 2가 둘 다 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순환적 광인산화는 포토시스템 1만 관여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토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는 관계가 되시는 거죠. 자, 관계를 구성하는 일단 관계는 위치를 잡는다고 하면 얘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는 일종의 단백질 복합체고요. 이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반응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엽록소 A가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반응 중심 부분이 틸라코이드 막에 마찬가지 OEC 있던 데처럼 내층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응 중심 주변에 안테나, 하베스팅, 광, 수학 복합체라고 해서 광수학 복합체라고 하는 거는 이걸 구성하는 성분들은 주로 광합성에 사용되는 엽록소 A를 제외한 나머지 엽록소들이요. 엽록소 B, C, D 생물종에 따라서 하고 이제 보조색소라고 하는 뭐 카로티노이드 계열이라거나 산토필이라거나 이런 계열들의 보조색소들이 요거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왜 광수압 복합체가 필요하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반응 중심에서 직접적으로 빛을 흡수하시게 되면 얘가 직접 빛을 흡수하게 되면은 광손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려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흡수되는 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반응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엽록소 A 구조가 망가져 버리는 일이 가능하다고요.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광수학 복합체에서 야금야금 에너지를 모아다가 이쪽으로 몰빵으로 몰아주는 거. 한 방에 넣어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씩 전달하니까 이게 엽록소 A를 깨뜨리지 않고 전달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비순환적 광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맨 처음 출발하는 데가 관계 2부터 시작을 하죠. 관계 1과 관계 1에 넘버를 붙여준 건 사실은 발견 순서에 따라 붙여준 건데 주로 이용하는 비파장이 얼마 파장이냐에 따라서 680나노미터 파장을 쓰는 관계 2, 700나노미터 파장을 주로 사용하는 관계 1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실 텐데요.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시작은 관계 2부터 시작을 하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관계 2를 구성하고 있는 엽록소 A에서 전자 2개가 이탈이 될 거고 빛이 들어올 건데 680나노미터의 파장대의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탈된 전자가 최초로 들어가는 위치가 에너지 준위가 다소 높은 플라스토 퀴논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 전달계야. 엽록체에 존재하는 전자 전달계는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짓을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전자 전달계가 존재하는 이 막이 틸라코이드 막이라는 게 조금 다르고 이 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깥쪽이 스트로마 공간이고 위쪽이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하면 이 전자 전달계를 거치는 동안에 혹은 C로 바꿔도 되겠죠? 전자 전달계를 거치는 동안에 수소가 스트로마 쪽에서 틸라코이드 내강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틸라코이드 내강의 pH가 보통 5.0, 스트로마 쪽의 pH가 대략 8.0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ATP 합성 효소가 있고요. ATP 합성 효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농도급에 의해서 H+가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그때 ATP 하나 만든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전달계에서 ATP를 만들게 될 거고 근데 일단 우리는 전자의 이동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거쳐 나온 전자는 플라스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거쳐서 P700 중심으로 들어갈 거고 P700 중심에서 나온 전자를 받아주는 복합체는 페레독신 요 놈이 전자를 보내주는 거기가 중요하죠. NADP 플러스 환원요소 쪽으로 전자를 보내주게 되면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이 여기서 전달받은 전자 2개, 그쵸? 그리고 아까 물이 광분해 돼가지고 만들어진 24개 수소 중에 2개의 수소만 받아요. 그럼 총 2개의 수소 원자가 만들어질 거 아닌고, 그쵸? 그 2개의 수소 원자를 NADP 플러스에 결합시켜 놓은 걸 가리켜서 우리가 NADPH2 혹은 그냥 NADPH, 그치?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든 수소가 24개였기 때문에 2개씩 묶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과정을 12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 그럼 전자가 12번 나와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전자가 한 번 틸라코이드 막을 통과할 때 틸라코이드 막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를 전자가 한 번 통과할 때 이때 만드는 ATP가 총 하나였는데 총 12번을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ATP도 총 12개, 12번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ATP 12개하고 NADPH2도 12개를 만들겠구나. 그래서 대충 알겠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 찜찜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관계 2는 전자 24개를 그냥 뺏겨? 얘는 뭐야 호구야?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뺏기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자를 뭘로 채워요? 아까 물 뽀셔가지고 만든 걸로 채워야지. 그쵸? 이렇게 되니까 물 광분해가지고 만든 거 전부 다 썼어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순환적 광인산화도 진행이 되게 되면서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는 관계 1에서부터 전자가 이탈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자가 페레독신 쪽으로 갔다가
이거 언제 하는 거냐면 얘가 조금 요물이에요. 페레독신이 전자가 나오는 걸 일단 받았는데 받아갖고 원래 하던 대로 NADP 플러스 환원옷에 보내려고 봤더니 얘가 많지가 않아. 부족해. 그러면 얘가 전자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ETC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러면 전자 2개 지나갈 때마다 ATP 하나가 생기게 되지. 그쵸? ETC를 거쳐 나온 전자는 다시 플라스토시아닌 거쳐서 P700 중심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나갔던 애가 갔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P700이라고 하는 게 관계 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순환적 광인산화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이거 12번 진행하는 동안에 얘는 지금 보신 이 과정을 6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얘가 6번 진행하면서 ATP 6개 추가. 그래서 우리는 빛에 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 게 총 18개의 ATP하고 12개의 NADPH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저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는 건 언제나 발생하는 건 아니고 세포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어는 있는데 일반 생물학에서는 그런 건조나 혹은 고온 스트레스를 고려해서 죄를 언급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통합적으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